2021년 봄, 경상북도 문경시 외곽 버려진 컨테이너 하나가 발견됐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사장 임시창고였지만 내부에는 이상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성은의 집 어린이 급식소. 당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또 그거 주세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내부에는 낡은 유아용 식판, 수십 장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 이상한 건 그 출석부의 날짜가 2003년으로 되어 있었고 5월 12일 이후로 아무도 등원하지 않은 것. 경찰이 조사했지만 해당 시설의 운영 기록도 등록된 단체도 없었다. 단 하나, 출석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연필로 적힌 글귀만이 남아있었다. 다음엔 너 차례야. 이후 그 컨테이너는 누군가에 의해 불에 타 사라졌고 지금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밤이면 그 근처에서 밥 다 됐어요 라는 말이 들린다고 한다. 2022년 여름 서울 신림역 3번 출구 근처 매일 같은 시간에 검은 우산을 쓴 사람이 목격됐다. 오후 11시 11분. 우산은 펴져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옆에 있는 전봇대에도 글자가 적혀 있어요. 다 왔네 라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을 촬영하려던 남성이 그 자리에서 실종됐다. CCTV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3번 출구 앞 장면만 영상이 11초간 정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재생됐을 때 검은 우산은 사라졌고 바닥에 젖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지금도 신림역 3번 출구역 전봇대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다. 너도 봤지? 2018년 인천 계양구의 한 골목. 오래전 폐쇄된 유치원. 이름은 달마루 어린이집. 10년 가까이 비어 있었지만 밤마다 내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폐쇄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이 하나가 잠긴 방 안에서 실종. 그 이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고 한다. 그리고 창문에 무언가가 다가오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다. 어느 유튜버가 촬영을 시도했지만 영상은 검은 화면만 남고 마지막 장면에서 피아노 뚜껑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자막 하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오래된 지하 보행 터널이 있다. 90년대에 만들어졌고 밤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계속 같은 여자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계속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고 다시 걸으면 또 들렸죠. 그 여자를 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얼굴이 없었다고 한다. 눈, 코, 입이 그냥 매끈한 살덩어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나면 구두를 신고 있던 사람이 맨발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누가 그녀의 구두를 대신 신고 나오는 걸까? 지금도 그 터널 입구엔 누군가 벗어놓은 구두 한 켤레가 있다. 그대로 몇 년째. 2022년 강원도 영월 한 폐광촌에서 7년 전 실종된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 남성은 자신이 사라졌던 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를 본 사람은 말한다. 근데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얼굴에 마스크를 쓴 것처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그가 사라졌다는 폐경도엔 들어갈 수 없었다. 입구에 적힌 경고문 때문이었다. 안에서 부르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깊은 어둠 속 갱도 벽 사이로 나온 팔 하나. 그 손끝엔 쪽지가 매달려 있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 원룸 자취방. 남자가 중고 커뮤니티에서 저렴하게 거울 하나를 샀다. 전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냥 밤에는 가려두고 쓰세요. 기스도 있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받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거울을 보면 자기 뒷모습이 늘 몇 초 늦게 따라왔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거울 속 자기가 먼저 돌아봤다. 그날 밤 남자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고 잠들었다. 새벽 3시쯤 천 안쪽에서 손톱 긁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벽인지 헷갈렸지만 분명히 거울이었다.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갑자기 쾅 하는 소리. 남자가 불을 켜자 천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거울엔 뭔가가 써 있었다.
김서린 유리에 손가락으로 남긴 문장 하나. 넌 아직 여기야. 그 안에 있는 건 나야. 2021년 부산 모 대학 중앙도서관. 시험 기간에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하던 중 이상한 공유 폴더를 발견한다. 이름은 인생. 집. 처음엔 누구 장난인 줄 알았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열어봤다. 압축을 풀자 나오는 파일 하나. 나의 하루. mp4.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그날 하루 동안의 자신의 모습이 몰래카메라처럼 나왔다. 도서관에서 앉아있는 모습, 화장실 가는 장면, 지하 매점에서 삼각김밥 고르는 장면까지. 설마 누가 찍은 건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파일 속 메타데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파일 생성 시간 2023년 12월 11일 오후 8시 39분. 정확히 5분 뒤였다. 파일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놀라서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화면이 멈추고 자막 하나가 떴다. 그 뒤로 학생은 사라졌다. 도서관 CCTV에는 그가 떠나는 장면이 없었다. 도서관 컴퓨터 한 대에서 정체불명의 파일이 하나 발견됐을 뿐이다. 일명 29번 방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단독 자취 또는 원룸 거주자 사이에서 일부가 겪는 공통된 증세다. 처음엔 사소하다. 문득 집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화장실 문 살짝 닫히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 CCTV도 없고 집엔 혼자인데 증세가 진행되면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 좁은 복도, 끝없이 늘어선 방문들, 각 방문에 숫자가 적혀있고 그중 29번만 불이 켜져 있다. 문을 열면 자기 방이 나온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가구, 어딘가 낡고 묘하게 뒤틀려 있다. 거기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있다. 거울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단 하나의 말을 건넨다. 나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야. 넌 이제 나랑 바뀌는 거야. 그 후로 실종자 중 일부는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주인이 말하길 그 방은 28호와 30호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밤중에 호기심에 계단을 올라갔다가 희미하게 보았다고 한다. 복도 끝 분명히 불이 켜져 있던 낡은 방문 하나.